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맛이 기가 막히는구만. 여기 세입주 한 사발 주소. 주모, 여기도 한 사발 더. 해가 기울 무렵 초가주막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사발 부딪히는 소리와 장정들의 허기진 목소리가 섞여 주막 안은 시끌벅적했다. 길수는 술상을 치우며 웃으며 말했다. 예, 곧 드릴게요. 남편을 병으로 잃은 지 꼭 1년. 23의 어린 과부인 길수는 5살 난 딸 윤희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이 작은 주막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가난을 이길 방도를 찾다 걸어올린 주막 간판. 그리고 이 주막엔 손님을 붙잡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손맛으로 빚은 비밀술 세입주였다. 솔잎, 대추잎, 베이풀 담가 향을 우려내니 입에 닿으면 향이 3번 피어 손님들은 한 번 맛보면 꼭 다시 찾는 술이었다. 사발을 들던 사내 하나가 중얼거렸다. 허참, 이 술 맛은 참 별스럽네. 여기 아니면 못 먹는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구먼. 이 술 한 잔이면 하루 피곤이 쏙 달아난단께. 길수는 짧게 웃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이 술은 아무나 못 빚지요. 그때였다. 분주하던 주막 밖에서 갑자기 굵은 외침이 터져나왔다. 저기 도둑이요! 도둑이 도망간다!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젊은 사내가 달려오고 있었다. 진보다리는 산만큼 크고 행색은 거짓골이나 눈, 코, 입만은 어찌나 반듯한지 언뜻 보기엔 도령이라 해도 믿을 얼굴이었다. 길수는 눈을 찡그렸다. 아니, 저건 또 뭔 일이래? 총각이 잠깐 뒤를 보며 달리다 주막 문가에 내어둔 세입주 항아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걸려 넘어졌다. 와장창 항아리가 산산이 깨지고 금빛 세입주가 마당으로 쏟아져 흘렀다. 총각은 술범벅이 된 채 바닥에 벌러덩 나뒹굴도 길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아따, 이 사람아. 눈이 앞에 달렸으면 좀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뇨. 총각은 눈을 껌뻑이며 일어났다. 제가 그게 도둑을 쫓는 뒤 발이 그만. 길수는 허리에 손을 얹었다. 도둑은 못 잡고 애꿎은 술만 몽땅 잡아불었네. 이 술이 내 며칠 품삯인지 알기나 하오? 총각은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지송하구만요. 그때 부엌문이 덜컥 열리고 기름 냄새와 함께 시어머니가 뒤집개를 든 채 나왔다. 대체 뭔 소란이요? 시어머니는 깨진 항아리와 젖은 총각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아이고야, 이 총각이 일을 크게 냈구먼. 길수는 울상이 되어 말했다. 어머님, 이 총각이 세입주 항아리를 몽땅 깨불었구만요. 내 며칠 밤새워 만든 술인디. 시어머니는 길순보다 먼저 총각에게 시선을 돌렸다. 총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술과 검댕이 숯 뒤섞여 꼬질꼬질하고 처량한 꼴이었다. 바로 그때 총각의 배에서 꼬르륵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시어머니는 짧게 내뱉었다. 길순아, 그만 혀라. 예? 어머님, 지금. 지가 일부러 그랬겠어? 강수는 그 말이 들렸는지 머리를 긁적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맞긴 한디. 시어머니는 다시 길순을 보며 말했다.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어. 저 총각이 잘못은 했어도 꼴이 딱하구먼. 밥이나 먹여 보내자. 길수는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님, 술값도 못 받았는디 밥을 먹여보내자고요. 시어머니는 뒤집개를 탁 털며 말했다. 밥 한 끼 준다고 집이 무너지나? 사람 사는 게 그런 기라. 굶긴 사람 그냥 내보내면 우리 복도 달아난다. 시어머니는 총각을 향해 턱짓했다. 총각, 거기 거지 상차림하고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소. 어지간히 시장하겄다. 강수는 양손을 허둥대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아이고 어르신, 밥을 그냥 주면 제가 더 죄송스러울 것 같아. 거참 말 많네. 얼른 들어와.
총각은 꼼짝 못하고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고 길수는 멍하니 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휴, 낯짝도 여간 두꺼운 게 아니네. 술떡은 깨먹더니 이제 밥까지 축내고 앉았구먼. 내가 미쳐, 진짜. 사내를 빤히 바라보던 5살 딸 윤희가 옆에서 말했다. 언니, 저 아저씨 꼴은 웃긴디. 낯짝은 엄청 고운디요. 길수는 황당한 얼굴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뭐, 인물이 훤하면 뭐하냐. 사람이 영 어리버리한 게 모질이 같구먼. 총각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길수는 망연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손님이 다가고 어둑해진 밤. 주막 안방 옆 작은 부엌에서는 밤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상을 들고 나왔다. 갓 지은 보리밥에 무나물, 김치, 기름 냄새 살짝 배인 부침개까지 얹혀 있었다.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리 푸짐하게 차려주시다니. 시어머니가 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총각, 이 동네 사람이요? 난 처음 보네. 총각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인사가 늦었구만요. 강수라고 혀요. 최강수. 며칠 전부터 저 순막에서 품팔이 하고 있어요. 집은? 강수는 잠시 머뭇하다가 말했다. 없어요. 어려서 부모 잃고 여기저기 떠돌며 품팔이에 먹고 살았시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파서 고생하다 먼저 간 아들 생각이 불현듯 밀려와 가슴이 울컥했다. 그래, 고생 많이 했구먼. 어서 밥이나 먹어. 군것질할 살림은 아니어도 굶은 사람 그냥 보낼 수는 없은께. 그 말에 강수는 더 이상 사양도 못하고 숟가락을 허겁지겁 들었다. 한 그릇을 금세 비우고 2번째 그릇마저 싹싹 긁어 먹었다. 그 모습을 부엌에서 들락이던 길순이 슬쩍 보며 중얼거렸다. 하루 종일 굶는겨? 나 참, 너네 집 술떡은 깨먹고 밥은 잘도 먹네. 그러나 말투와 달리 그 눈에는 잠깐 짠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강수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털어넣고 상 앞에 바르게 무릎 꿇었다. 어르신, 술독을 깨부쉈는디도 이렇게 밥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하구만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고맙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기라. 가세, 이제 그만 일어서소. 강수는 머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어색한 걸음으로 밖으로 나섰다. 술 냄새가 옷에 진하게 배어 있지만 발걸음만큼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아직 동이채 트지 않은 새벽. 고요한 주막 마당에 장조작을 가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안방에서 자던 길순이 눈을 번쩍 떴다. 아니, 이 새벽에 무슨 소리래? 옆방의 시어머니도 놀라 허둥지둥 겉옷을 걸치며 말했다. 누가 마당 있는겨? 둘은 동시에 안방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바람 사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는 사람, 바로 강수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입에서는 허이차 소리가 새어나왔다. 시어머니가 놀라 소리쳤다. 아니 총각, 여기는 웬일이요? 강수가 뒤돌아보다가 도끼를 놓칠 뻔하며 허둥댔다. 아, 어르신. 아이고, 깜짝 놀라슈.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아니, 꼭두 새벽부터 남의 마당에서 웬 장작을 패고 있단 말이여? 강수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지가 술독도 깨먹고 밥도 얻어먹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제 속이 더 불편하지요. 길순이 팔짱을 끼며 나섰다. 그래도 그렇지 총각.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새벽부터 남의 집 마당을 들락이면 쓰겄어. 강수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냥 혹시 오늘도 일손이 필요하실라나 해서 뭐라도 시켜주면 제가 하려고 아슈. 시어머니는 웃음이 터질 듯 입을 잔뜩 실룩이며 말했다. 허허, 이 총각 하는 짓이 참 재밌구먼. 누가 새벽부터 이리 뛰어오래? 지가 힘은 장사여유.
무거운 건 뭐든지 다 들 터이니 시켜만 주셔요. 길수는 한숨을 내쉬었으나 강수의 손등에 물집이 잡힌 걸 보더니 말투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저기 총각? 정 그러면 장작은 그만 패고 물이나 한 동이 떠오슈. 오늘 장사할 물독이 비었음께. 강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예, 바로 떠오겠구만요. 그리고 물동이를 집어들고 또 우당탕 달려나가는 강수를 보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길순아, 저 총각 정이 붙을랑 말랑 헌다. 길수는 괜히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어머님은 또 별소리를 다 하시네. 에휴, 답답한 총각이요. 그러면서도 문득 새벽 햇빛 아래 서 있는 강수의 등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날 낮, 시어머니가 평상에서 고추를 다듬다 말고 말했다. 강수 총각 힘 좀 써보겠나? 오늘 반찬거리가 없은께 장터 가서 총각무 몇 단만 사오너라. 강수가 눈을 번쩍 뜨며 대답했다. 예, 제가 들고 오면 되지요. 시어머니는 곁에서 묵묵히 일하던 길순을 흘끗 바라보며 덧붙였다. 길순아, 너도 따라가거라. 저 총각 혼자 보냈다간 무 대신 엉뚱한 걸 들고 올지 모른다. 길순이 못마땅한 듯 말했다. 어머님, 제가 왜 총각 혼자 갔다 오라 하시죠? 네가 가서 눈도장 찍어줘야 가격도 깎지. 그리고 총각이 힘은 좋으니 무거운 건 맡기고. 강수가 괜히 등을 쭉 펴며 말했다. 예, 무거운 건 다 제 몫이요. 누님, 그러지 말고 같이 가시죠. 길수는 그 말이 더 얄미웠다. 말은 번지르르요. 길을 걷다 말고 강수가 물었다. 저기 그 총각무라는 게 어떤 무예요? 길순이 갑자기 발을 탁 멈추더니 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니, 총각무도 몰라요? 총각이란 사람이 총각무도 모르면 뭘 하나? 참말로? 강수가 멍한 눈으로 깜빡였다. 그 총각이 좋아하는 무요? 아니면 총각만 먹는 무? 길순이 웃다 말고 허리를 꺾었다. 아이고, 내가 참말로 기가 막혀 죽겠네. 총각무는 생긴 게 총각머리처럼 앳돼 보인다 해서 총각무요. 그리고는 강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머, 근데 가만 보니 총각무 하나가 지금 사람 되어 걸어가는 것 같네. 강수는 움찔했다. 지금 지가 무랑 닮았다고요? 응.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이 좀 텅 비었을 것 같은 게 딱 총각김치상이지 뭐요. 강수가 입을 삐죽 내밀자 길수는 못 들은 척 앞장서며 손을 휘휘 저었다. 아무 무나 들고 오면 어머님한테 등짝 맞아요? 나까지 덩달아 얻어맞는다니께. 대충 고르면 안 돼? 강수가 바짝 긴장하며 허리를 펴고 외쳤다. 예,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골라보겠슈. 그렇게 두 사람은 장터로 나섰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채소 파는 할머니가 물을 다듬으며 외치고 있었다. 싱싱한 총각무요 한 단에 2전이요. 강수가 다가가며 말했다. 어르신, 이거 5단 주십시오. 길순이 그 말 끝나기 무섭게 그의 팔을 확 잡아챘다. 여기 말고 저 아랫집이 더 싸다니까. 총각, 장터 물정도 모르면서 왜 앞장서요? 강수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아, 그래요? 제가 뭐라도 도우려고. 도우려면 입 다물고 따라오기나 하슈. 두 사람의 말다툼에 채소상 할머니가 껄껄 웃었다. 허허허, 보기 좋다. 보기 좋아. 부부끼리 저리 티격태격하니 늙은 내가 더 즐겁네 그려. 귓속말까지 쏙쏙 하면서. 길순과 강수가 동시에 벌떡 소리쳤다. 부부요? 두부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할머니는 눈만 가늘게 뜨고 말했다. 허허, 아님 말고. 근데 딱 보면 앞날이 심상찮다. 길수는 얼굴이 벌개져 강수를 밀었다. 따라와요. 총각무 사러 가요. 길수는 싱싱해 보이는 무다발을 집어들고 강수에게 내밀었다. 이거나 들고 가요. 단단하고 싱싱하네.
강수가 양손 가득 무다발을 번쩍 들어올리며 말했다. 아이고,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 그때 우르르 무다발 아래 묶여있던 새끼줄이 풀려 수십 개의 작은 무가 그만 장터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가 버렸다. 어이쿠, 총각, 뭐야 얼른 줍지 않고? 강수는 허둥대다가 발에 하나 걸려 앞으로 와장창 넘어졌고 굴러가는 무들을 잡으려 뛰어든 길수는 강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같이 털썩 주저앉았다. 장터 사람들은 깔깔 웃고 채소상 아주머니가 배꼽을 잡았다. 아이고 참, 둘이 아주 난리를 피우네. 길수는 얼굴이 빨개져 강수를 노려봤다. 총각, 뭐 하나 제대로 못 들고 가냐고. 강수는 헛웃음만 터뜨렸다. 아이쿠,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구만요. 길수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힘이 장사니 뭐니 큰소리 뻥뻥 치더니 사고만 치고 못 살아 정말. 그러나 강수를 이끌어 일으켜 세우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에휴, 어찌나 허술한지 원. 강수는 머쓱하게 머리를 긁었다. 그래도 도와드릴 마음은 진심이요. 길순이 말없이 물을 주워 담다 말고 슬쩍 강수를 바라보았다. 알았으니까 얼른 가요. 늦었슈? 주막마당에 들어서자 늘 어슬렁대던 홍씨가 벌써 낮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눈은 반쯤 풀려 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 상위에 엎드려 침을 흘리고 있었다. 길순이 강수 옆에서 총각무 보따리를 내려놓는 순간 홍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또 총각 하나를 달고 들어오래. 길순이, 그 총각은 또 뭐여? 시어머니가 홍씨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니, 누가 누구랑 들어오든 말든 홍씨는 그만 좀 신경 끄쇼. 집에 쳐도 멀쩡히 있는 양반이 왜 남의 과부한테 눈을 굴리고들 난리여? 홍씨는 코웃음을 치며 비틀비틀 일어서더니 술냄새를 풍기며 길순 앞으로 달려들었다. 에이, 사람 이쁜디 눈이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수? 과부라고 너무 혼자 다니지 말라니께. 사내 없이 지내면 밤도 휑행하고 외롭잖아. 길순의 눈썹이 번개처럼 솟구쳤다. 홍씨, 지금 내가 과부라 만만하게 보는 거요? 나 참 껄떡댈 때가 따로 있지. 홍영감의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술김에 체면도 다 잊은 듯 눈이 번쩍 뒤집혔다. 어디 과부가 어른한테 대거리를. 됐고요. 홍영감한텐 앞으로 술 안 팔 테니까 당장 나가요. 다신 발도 들이지 말고. 주막 안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었다. 술기운에 미친 듯 들끓던 홍영감은 손을 번쩍 들어 길순을 내리치려 했다. 네가 감히? 그 순간 강수가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바닥 쪽으로 힘껏 끌어내렸다. 너 뭐야? 이게 어디서? 어디 영감님이 딸뻘 아낙한테 손을 올리십니까? 홍영감은 당황해 손을 획 뿌리치려 했지만 강수의 소나기는 돌덩이처럼 단단했다. 강수는 홍영감의 팔을 번개처럼 비틀어 작은 상위에 쾅 하고 내려 꽂았다. 주막에서 행패 부릴 거면 얼른 나가시오. 다음엔 영감님 체면도 못 챙겨드릴 테니. 홍영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그저 헉헉대며 입만 벙긋거렸다. 그러다 강수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비틀비틀 몸을 돌려 주랭랑을 쳤다. 시어머니와 길순, 그리고 옆에서 놀고 있던 윤희까지 셋이 번갈아 강수를 쳐다봤다. 아니, 저 총각 힘이 저리 셌단 말이여? 눈이 다 동그래졌다. 길수는 얼떨떨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쏙 빈 강정인 줄 알았더니 빈말은 아니었구먼. 아이고야, 강수 총각, 술도 깬갑 오늘 제대로 했구먼. 이래서 집안에 사내놈 하나 있으면 든든한 거요. 내가 다 마음이 놓인다니께. 윤희도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 멋져 보여. 강수는 얼굴만 벌개져 머리를 긁적였다. 저기 그냥 저 양반이 길순 누님께 손 올리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어서요. 길수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암튼 고맙수, 총각. 그날 오후 주막은 바람처럼 손님이 몰려들어 소뚜껑이 쉴 새 없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가 허둥대자 강수가 재빨리 말했다. 제가 도울게요. 그릇이든 술상이든 시켜만 주셔요. 그러더니 그 큰 몸집으로 주막 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쁘게 움직였다. 상도 나르고 술병도 채우고 손님 앞에서는 괜히 허리까지 숙여 인사했다. 손님들은 킥킥 웃었다. 허허, 새 일꾼 들었네. 총각이 재롱도 있고 손도 빠르구먼. 저녁 무렵 낮에 담근 총각김치를 올린 밥상이 나갔다. 낮에 담근 거유. 아직 덜 익었어도 맛 한번 봐보슈.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려, 오늘 참 고생했구먼. 오늘 일해준 걸로 술도 깬 값은 다 치른 셈이니 더 미안해 말고 이제 우리 주막 식구라 생각혀. 강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숟가락을 두 손으로 모아받았다. 아이고, 지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앞으로 뭐든 자주 시켜주셔요. 주막 마당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자 강수가 슬그머니 보퉁이를 챙겼다. 저 순막에 밤일 나가봐야 해서요. 오늘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가 꾸벅 인사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잠깐만요. 길순이 그를 불러 세웠다. 작은 보자기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떡이유. 총각, 오늘 하루 종일 뛰었는데 힘 빠지면 안 되죠. 일하다가 속이 허전하면 먹어요. 강수는 멍하니 그 보자기를 바라보다 서서히 고개 숙이며 말했다. 누님, 이런 정 받아보긴 난생 처음이유. 고맙수, 진짜로. 길순의 귀끝이 홍시처럼 빨갛게 물들었다. 그만 가요. 이제 어두운께. 강수는 보자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밤길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날 이후로 강수는 일이 있어도 일이 없어도 주막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맴돌았다. 길순 누님, 물 길어다 드려요? 됐수. 그럼 장작이라도 패드릴까요? 그것도 됐수다. 말은 그렇게 해도 길순 입가엔 시침이 뚝 떼도 감춰지지 않는 미소가 살짝 번졌다. 윤희는 그걸 보고 킥킥대며 말했다. 엄니, 총각 아저씨 또 왔는디? 아이고, 저 총각은 왜 맨날 오나 몰라. 주막이 지집도 아니면서. 윤희는 강수와 길순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동그랗게 만들고 속삭였다. 혹시 저 아저씨 엄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놀란 길수는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아니,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혀? 그냥 아저씨가 엄니만 보면 웃던디. 아니, 그거는 저 총각이 원래 싱겁게 생겨갖고 웃음이 많아서 그런 거요. 하지만 길순의 입꼬리는 슬금슬금 올라가 있었다. 윤희가 그걸 보고 또 한마디 했다. 근데 왜 그리 실실 웃어요? 지금 좋아서 그런 거 맞죠?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허, 누가 보면 사윗감 들어온 줄 알겄다잉. 어머니, 뭔 소리를 하셔요? 아니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디. 그리고는 입술만 실룩거리며 히히히 하고 웃었다. 강수는 얼굴이 벌겋게 되더니 손에 든 바가지를 덜그럭 떨어뜨렸다. 그게 뭐라도 돕고 싶어서. 돕긴 뭘 도와. 허구한 날 배고픈 갱아지 마냥 들락날락 허구만. 근데 엄니도 총각 아저씨 오면 기분 좋아 보이던디? 너 입 닫아라잉. 장터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강수와 길순이 냇가를 막 지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사람 살려. 젊은 처녀 하나가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대며 떠내려가고 있었다. 어머, 이 일 어째. 강수 총각, 저기 사람은 빠졌어요. 강수는 집신도 벗다 말고 철퍼덕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에 빠진 건 다름 아닌 길순의 동네 친구이자 앙숙, 노처녀 용심이었다. 강수가 번쩍 안아 끌어내자
용심은 기침을 몇 번 하더니 흐릿한 눈이 점점 또렷해졌다. 걔 괜찮으셔요? 강수가 물끄러미 묻자 용심의 눈동자가 갑자기 반짝했다. 얼굴이 금세 붉어지며 입꼬리가 사르르 올라갔다. 강수의 품에 기대다 말고 옆에서 길순이 팔짱 낀 채 서 있는 걸 발견한 용심이 눈매가 가늘어지며 말했다. 어머, 길순이 네가 여긴 또 웬일이래? 웬일이긴. 네가 물에 빠진 거 보고 건져낸 거지. 대낮부터 냇물의 풍덩은 또 무슨 재주여? 용심은 길순을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 쳤다. 발을 좀 헛디뎠을 뿐이여. 근디 구경 났대? 안 가고 여기 서서 뭐여? 구경은 무슨. 강수 총각이 너 꺼내주느라 죽으림 썼구먼. 용심은 갑자기 강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달달하게 바꿨다. 살려주셔. 감사해요. 강수 총각, 어머님 기다리실 텐데 얼른 가요. 살았으면 된 거 아니여. 괜히 더 붙들고 있을 거 뭐 있어? 그러다 갑자기 길순과 강수를 번갈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잠깐! 두 사람이 같이 간다고? 과부가 총각이랑 왜 나란히 걸어가는겨? 길순의 눈썹이 쓱 올라갔다. 아이고, 너는 입만 열면 과부 타령이여?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허락받고 다녀야 되냐? 용심은 더 말하려다 갑자기 휘청하며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야, 왜 이렇게 어지럽대? 용심이 힘없이 쓰러지는 척하자 길순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것이 또 어디서 수작질이요? 강수가 깜짝 놀라 다가갔다. 길순 누님, 안 되겠어요. 이분 지금 혼자서 못 걸을 것 같구먼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겠쇼. 길순의 눈썹이 더 크게 올라갔다. 그래? 그러면 잘들 다녀보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술은 꾹 다물리고 눈매는 시퍼렇게 식어 있었다. 눈치라고는 콩알만큼도 없는 강수는 그 표정도 모르고 용심을 부축해 냉큼 걸어가 버렸다. 뒤에서 길순이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다. 거참나, 저 총각은 사람 속을 참말로 모르네. 강수가 용심을 부축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자 용심은 어느새 멀쩡해진 얼굴로 그의 팔을 꽉 붙잡았다. 아이고 총각, 오늘 살려준 분을 그냥 보내면 쓰겄어요? 곧 저녁인디. 잠깐 기다려봐요. 금방 찌개 하나 뚝딱 끓여올 텐께. 용심은 강수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가려 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집 빨리 가봐야 해서 정말로 괜찮습니다요. 강수가 얼른 돌아서려는 순간 용심이 강수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어디 가신다는겨? 설마 그 과부네로 가는 거 아니여? 강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총각이 밤마다 그 집 드나들면 사람들 입에 얼마나 오르내리는디. 사람 입이 무서운겨. 소문나면 어쩌려고. 안 그러요? 그건 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살려는 드렸으니까 지는 이만 가볼게요. 용심이 붙잡으려 손을 뻗자 강수는 허겁지겁 뒤로 비틀거리며 냅다 달렸다. 용심은 대문 앞에 멈춰서서 도망가듯 달아나는 강수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투덜거렸다. 아니, 저 총각이 왜 저리 도망을 간대? 아까 물속에선 날 번쩍 들더니만. 괜히 사람 설레게. 강수는 길순내가 있는 주막 쪽으로 허겁지겁 달리며 중얼거렸다. 아까는 곧 죽을 듯 쓰러지더니 저분은 왜 갑자기 기운이 펄펄 나신대야. 주막문을 열자마자 길순이 항아리 뚜껑을 쾅 닫더니 싸늘하게 말했다. 오셨슈? 어찌나 오래 걸리시든지. 물에 빠진 처녀댁에서 저녁까지 먹다 오는 줄 알았슈. 강수는 식은땀을 삐질 흘렸다. 아, 아니요. 모셔다 주고 바로 달려온 거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구만요. 길수는 팔짱을 끼며 툭 쏘았다. 대슈! 총각이 어디 가든 누구랑 뭘 하든 나한테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음께. 말은 대쉬였지만 뒤통수까지 북을 끓고 있었다. 강수는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했다. 길순 누님 화나신 거 아니에요? 화는 누가 냈다고 그래요? 내가 총각이랑 뭔 사이라고? 강수는 용기 내어 한마디 내뱉었다. 지는 누님이 좋구만요. 길순의 귀끝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때 와장창 마당 한쪽 장독이 깨지며 그 뒤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시어머니가 머쓱하게 얼굴을 내밀었다. 나 아무것도 안 들었다.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겨?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시어머니가 참외 껍질을 얇게 돌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며느라, 오늘 내가 보니 강수 총각 너한테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길수는 참외 한 조각을 들고 있다가 손을 멈췄다. 아이고 어머님, 아니요. 과부가 남정네한테 무슨 생각을 해요? 그것도 총각을.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길순의 손등을 툭 쳤다. 과부면 어떻고 총각이면 어떠냐? 살아란 마음 가는데 그게 뭔 소용이여? 길순의 귀끝이 빨갛게 물들었다. 세상 천지에 며느리한테 다른 남자 한번 만나보라는 시어미는 어머님밖에 없을 거요. 저는 그런 말씀도 민망하고 또 괜히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무섭구먼요. 시어머니는 참외를 한 조각 내어 길순 입에 쏙 넣어주며 말했다. 아이고, 뭐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 일이여. 하지만 길순아, 너 일이 이쁘고 싹싹한디 평생 혼자 살라고? 그건 아니잖아. 길순은 눈을 내리깔았다. 시어머니는 한숨도 웃음도 섞인 목소리로 천천히 이어갔다. 난 말이다. 강수 총각 보면 마음이 놓여. 저 총각 사람 속 뒤집을 애도 아니고 힘도 좋고 성미도 곧고 무엇보다 말여 난 너를 며느리라기보단 딸같이 여긴다. 나한텐 아들 하나 생긴다 생각하면 그만이지. 길수는 손끝이 덜덜 떨렸다. 어머님은 참 괜히 사람 마음 흔들어 놓으시네요. 시어머니는 빙긋이 웃었다. 너도 사실 좋자녀? 안 그러냐? 길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다. 며칠 뒤 아침, 윤희는 눈이 새빨갛게 부어서 주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길순이 깜짝 놀라 달려왔다. 윤희야, 너 왜 울어? 어디 다친겨? 윤희는 입술을 꾹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아니, 나보고 도둑이라 했어. 뭐? 누가?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지명이가 나보고 남의 복숭아 훔쳐먹는 도둑이라고 애들이 다 따라 웃었어. 그런 적 없는데. 지명이랍고. 용심이 그 조카 지명?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길수는 그대로 옷자락을 걷어붙였다. 윤희는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고 우리 언니가 남정네 꼬신다고, 주막에서 남자들 들끓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길순의 얼굴이 쓱 굳어졌다. 어휴, 이걸 그냥 둬? 내가 당장 가서 귀를 쫙 잡아 올려야 쓰겄네. 도둑이라니. 어디서 헛소문을 내고 이걸 내가 가만히 있겠냐? 마침 밖에서 장작을 패던 강수가 소란을 듣고 뛰어왔다. 윤희야, 누가 울렸어? 이 아저씨가 당장 가서 홍구멍 내줄 텐께 말만 해봐. 윤희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용심 고모가 엄마 험담했어. 그리고 나보고 도둑이라 했어. 강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뭐라고? 저 노처녀가 또? 길수는 손살을 쳤다. 총각, 나서지 말어. 괜히 소문만 커져. 하지만 강수는 이미 열이 받아 있었다. 아니요, 누님. 귀한 애가 왜 저런 험담을 들어야 한대요? 입 방정이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가서 단단히. 강수는 결국 그대로 용심내로 향했고 길순도 뒤따라갔다. 지명이는 담벼락 아래서 팽이 돌리며 놀고 있었다. 지명아! 길순의 고래고래 목소리에 지명은 뒤돌아보다가 깜짝 놀라 팽이를 떨어뜨렸다. 아,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길순이 허리에 손을 딱 얹었다. 왜 그러냐고? 네가 우리 윤희를 도둑이라 했다며? 지명이 오물거리며 말했다. 애들이 그러길래 복숭아 없어졌다고. 윤희가 따먹었다고. 그걸 네 입으로 확인도 안 하고 떠들었어? 그냥 장난이요. 장난이면 다요? 강수가 뒤에서 한마디 보탰다. 지명아, 장난도 때와 장소가 있는겨?
길순이 지명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도둑 소리는 사람한테 찍소리로도 하면 안 되는겨. 네가 그런 말해서 윤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지명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저 용심 고모가 그러라 했어요. 길순의 머리카락이 순간 부르르 떨렸다. 뭐라고? 마침 빨래를 널다 나온 용심이 상황을 보고 외쳤다. 아니? 왜 남의 집에 붙잡고 호통이요? 애가 뭘 그리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길순이 용심에게 성큼 다가섰다. 네 조카 입에 도둑질 소리가 붙었더라? 윤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용심이 푹 하고 코웃음 쳤다. 아따 길순이 너도 참 예민하네. 그까지 소리 좀 들었다고 쪼르르 달려오냐? 그 순간 강수가 불같이 끼어들었다. 용심이, 애 엄마한테 그런 소리는 입에도 담지 마시오. 용심이 놀라 강수를 보며 입을 실룩거렸다. 지명아, 너 얼른 들어가. 나 참, 길순이 너 이제 하다하다 총각까지 꼬시냐? 뭐? 그려, 이서방 석궁 오라버니도 내가 먼저 침 발라놨는디 네가 굴러 들어와갖고 회방 놓은 거 아니여? 길순이가 콧방귀를 끼며 입을 열었다. 아이고,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여. 용심아, 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용심이 눈을 가늘게 떴다. 윤서방님은 예전부터 날 좋아했다 하더라. 너는 거울도 안 보냐? 그때도 지금도 너보단 내가 훨씬 낫지 말여. 용심의 귀까지 벌겋게 올라갔다. 뭐라고? 네가 나보다 나아? 아니 이것이? 열받은 용심이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길순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순간 강수가 가로막으며 용심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 혀요! 어른 입에서 과부가 남정네 꼬신다는 말이 어찌 나온대요? 용심의 얼굴이 벌개졌다. 아니 내가 언제? 나는 그냥... 길순이 그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용심아, 나한테야 뭐라 하든 말든 윤희한테 상처는 주지 말아야지. 그 애가 뭔 죄가 있다고. 용심은 강수를 힐끔 보며 괜히 삐딱하게 말했다. 그게 저 총각이랑 자꾸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한 말이지. 강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이, 누님이랑 붙어 다니는 건 제 맘이고 오해할 사람은 그쪽뿐이오. 길순이 황급히 강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입 좀 다물어요. 용심은 그제야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알았어. 앞으로는 니네 험담 아니여. 윤희한테도 미안하다 그래. 집으로 돌아오자 윤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길순이 윤희를 품에 안았다. 윤희야, 사람들 말은 바람 같아서 왔다 가는 거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강수도 옆에서 말했다. 삼촌이 아니 강수 총각이 내일 당장 그 애들 모아놓고 말해줄게. 윤희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라고. 그리고 네 엄니는 내가 본 안악 중에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고든 분이여. 윤희는 눈물이 글썽한 채 강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총각 아저씨, 고마워요. 길수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시간은 흘러 또 한 해가 지나갔다. 초가 주막마당은 길순이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철석, 주막 마당 한복판에서 길순의 손바닥이 강수 등짝을 시원하게 후려쳤다. 서방님, 먼 대낮부터 술을 마시면 어쩌자는겨? 강수는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저기 우리 각시가 맹근 술이 너무 안 나서 그러지. 그때 방문이 철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얘야, 뱃속 애기 생각해서 성깔 좀 죽여라. 어머님, 제가 언제 성과를 냈다고요? 시어머니는 대꾸도 안 하고 강수를 향해 손짓했다. 강수야, 오늘 나랑 장터 좀 다녀오자. 살 것도 많고 짐도 많은 게 말이여. 강수는 잽싸게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예 어머니, 어디든 모셔야죠. 그때 윤희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나도 따라갈래요. 아버지, 장가면 떡 사주셔요. 참깨 송송 박힌 거로요. 강수는 흐뭇하게 윤희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고 우리 딸, 떡이 뭐요?
떡이고 과일이고 아버지가 한 보따리 사줄 테니까. 윤희는 까르륵 웃으며 강수의 목에 매달렸다. 장터로 향하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길순의 입가에는 미소가 흘렀다. 그렇게 주막에는 웃음이 살고 사랑이 자라기 시작했다.